안녕하십니까? 동일공업고등학교 자동차과 1학년 학생 여러분, 교사 박태환입니다. 6월 4주차 1학년 기초제도 온라인 1차 시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 2주 뒤에 지필평가를 위해 여러분들과 그동안 배웠던 교과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1, 제도의 개요, 대단원 2, 제도의 규격과 통칙, 대단원 3, 제도의 기본도법, 위 세 가지 대단원을 정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학습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도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란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물체의 모양과 크기 등을 정해진 규칙으로 명확하게 도면으로 작성하는 일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제도의 목적은 정보의 확실한 전달,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제품에 대한 정보 교환 등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도면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 전달의 기능은 설계자의 의도를 도면화하여 도면을 보는 사람에게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정보 보존의 기능은 도면으로 정보를 보존하여 필요할 때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보 이용의 편리성 기능은 컴퓨터나 마이크로필름에 담긴 도면의 정보를 이용하여 도명이나 도면의 번호의 검색, 도면의 복원 및 수정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용도에 따른 도면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문도는 주문하는 사람이 주문품의 요구 내용을 주문서에 첨부하여 제작자에게 제시하는 도면입니다. 두 번째로 견적도는 제작자가 견적 내용을 견적서에 첨부하여 주문자에게 제시하는 도면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승인 용도는 제작자가 주문자의 승인을 받기 위한 도면으로 계획 및 제작 공정의 기초가 됩니다. 네 번째 계획도는 설계자의 의도와 계획을 나타낸 도면으로 제품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대략적인 제작 계획을 나타냅니다. 계획도에는 기본 설계도와 실시 설계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작도는 건설 또는 제조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나타낸 도면으로 제작자가 실제로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제품의 모양, 치수, 재질, 가공 등 제작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따른 도면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도는 실물을 보고 프리핸드로 그린 그림으로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완성한 도면입니다. 조립도는 기계나 구조물의 전체적인 조립 상태를 나타낸 도면으로 각 부품의 관련 치수와 조립한 상태에서의 상호관계를 나타냅니다. 조립도에는 총조립도와 부분조립도가 있습니다. 구조도는 구조물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으로 구조도에는 축조도가 있습니다. 부품도는 부품의 완성 가공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나타낸 도면으로 이 도면에 의해 실제로 부품이 제작됩니다.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도면입니다. 배치도는 지역 내의 건물 위치나 기계 등의 설치 위치를 상세하게 나타낸 도면으로 배치도에는 총배치도, 구획도, 부지도, 배근도 등이 있습니다. 장치도는 장치공업에서 각 장치의 배치 및 제조 공정의 관계 등을 나타낸 도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측도는 지형 구조물 등을 실측하여 나타낸 도면을 말합니다. 제도 연구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편에 대형 컴퍼스, 중형 컴퍼스, 스프링 컴퍼스가 있는데 이 직경을 크게 그릴 때는 대형 컴퍼스를 그려야 되겠죠. 이제 중형 컴퍼스는 그 다음 이제 직경을 크기를 그릴 때 쓰는 거고 작은 직경을 그릴 때는 스프링 컴퍼스를 쓰시면 되겠죠. 컴퍼스의 정의는 원이나 원호를 그릴 때 사용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디바이더는 치수를 옮기거나
선과 원주 등을 일정한 간격으로 등분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먹줄펜은 제도 잉크나 먹물을 선을 그을 때 사용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자, 제도 연구의 외치.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도를 할 때 실습장에서 이런 탁자 위에 이런 여러가지 도구들이 이렇게 9가지 도구들을 이렇게 배치시켜서 여러분들이 제도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단원이 제도의 규격과 통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의 규격은 표준 정의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산업표준 KSA 0001에서의 정의를 나타냅니다. 표준의 필요성은 사회 경제적인 효율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수단을 말합니다. 산업 발전의 기반을 나타내고 교육 증대, 무역 자유화의 기반을 나타냅니다. 제도의 규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규격의 종류는 사내 표준은 회사나 공장 등에서 업무에 적용할 것을 목적으로 정한 표준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단체 표준은 사업단체나 학회, 협회 등에 의해 제정된 규격을 말합니다. 국가표준은 그 나라의 이해관계자들이 협의하고 심의 규정한 것을 말합니다. 국제표준은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가 협의, 심의, 규정하여 국제적으로 적용하는 표준을 말합니다. 도면의 크기 및 양식은 자, 여러분들이 A0에서 A4인 경우에는 왼편 그림처럼 이렇게 각각 치수가 이런 식으로 규격화되어 있는 용지고,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A4인 경우에는 자, 이렇게 210, 297로 이렇게 딱 나타내진 게 A4 용지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도면에 사용하는 척도를 알아보면 척도의 정의는 대상물의 실제 크기와 도면에서 표시된 대상물의 크기를 말하고, 척도의 종류는 자, 배척인 경우에는 앞자리 숫자가 큰 것을 말합니다. 50대1, 20대1, 10대1, 5대1, 2대1 가령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이 배척의 표기 방법이고요. 대상물은 주로 시계나 정밀 부품과 같이 크기가 작은 물체를 말합니다. 현척은 자, 앞자리 숫자가 똑같죠? 뒷자리 숫자냐? 1대1로 보통 물체를 말합니다. 축척은 자, 뒷자리 숫자가 큰 1대2, 1대5, 1대10,000까지 이렇게 표기하는데, 기계, 자동차 등과 같이 크기가 큰 물체인 경우에는 축척을 표기합니다. 자, 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굵기에 따른 선의 종류인데, 자, 가는 선은 주로 0.18, 0.25mm를 말하는데, 오른편 선 모양이 주로 가는 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굵은 선은 앞에서 보아한 바와 같이 가는 선의 2배인데 0.35, 0.55, 자, 이런 식으로 가는 선에 비해서 좀 굵은 선입니다. 아주 굵은 선은 가는 선의 4배인데 0.7, 1mm, 자, 확실히 가는 선, 굵은 선에 비해서 아주 굵은 선은 굵죠. 모양에 따른 선의 종류는 실선은 연속적으로 이어진 선, 이렇게 파선은 짧은 선을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게 그은 선, 자, 1.3선, 2.3선은 길고 짧은 두 종류의 선을 반복되게 그은 선이 1.3선이고, 긴 선과 두 개의 짧은 선을 번갈아 나눈 선이 2.3선인데, 파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토캐드를 활용하여 제도를 하셔서 알겠지만 주로 숨은 선을 표기할 때는 파선을 많이 씁니다. 자, 문자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에 사용하는 문자는 주로 한글, 영자, 한자, 숫자 등 이렇게 4가지가 쓰여지고, 문자의 크기는 문자의 높이로 문자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오토캐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문자의 용도는 한글일 때는 가공시 주의사항, 부품명, 도면의 명칭 등을 기입할 때 사용하고요. 영자의 경우에는 재료의 기호나 기호 등과 같은 도면 번호를 기입할 때 사용하고요. 숫자는 치수, 부품 번호, 도면 번호, 척도, 부품의 수량 등을 표현할 때 숫자를 씁니다. 치수기입의 원칙은 치수기입의 요소는 치수선, 치수보조선, 지시선, 치수선의 끝부분 기호, 치수 숫자 등을 말하고,
치수기입의 원칙은 총 5가지가 있는데 치수는 중복 기입을 하지 않고 치수는 될 수 있는 대로 주 투상도에 기입하며 치수는 될 수 있는 대로 계산할 필요가 없도록 기입하고 관련된 치수는 될 수 있는 대로 한 곳에 모아서 기입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는 대상물의 크기와 자세 및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 치수 기입의 실제 첫 번째로 일반 치수의 기입 방법은 이런 형상에 있어서의 단면도는 정면도 기준으로 그리면 이런 단면도가 그려지죠. 이런 단면도에 각각의 중요 치수를 이렇게 그리고 이 직경 표시도 이렇게 10mm, 16mm, 25mm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 치수 기입의 원칙인데 이런 길이 치수 말고 여러분들이 각도에 의한 치수도 여러분들이 기입을 하셔야 제3자가 단면도를 보고 정확한 물체의 형상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45도의 형상이 가공됐다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 이건 30도 형상으로 가공되었다는 표시. 이거는 120도. 이거는 360도의 원호지만 가공별로 60, 60, 30, 60, 60, 60, 30 이런 식으로 차등적으로 가공을 해도 총 둘레는 360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단원 3 제도의 기본 도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단원은 주로 제도의 등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선과 각의 등분에서 주어진 선분을 수직 2등분하기의 방법은 첫 번째로 그림처럼 주어진 선분 AB를 확인하고, 두 번째로 점 A를 중심으로 선분 AB 길이의 반보다 작은 긴 반지름의 원호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점 B를 중심으로 2단계와 같은 반지름으로 원호를 그리고 이때 두 원호의 교점을 CD라고 합니다. 4단계는 점 C와 D를 연결하는 직선을 그리고 선분 CD는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됩니다. 두 번째로 다각형 그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선분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 그리기인데, 첫 번째로 주어진 한 변의 길이로 선분 AB를 그리고, 두 번째로 A와 B를 중심으로 선분 AB를 반지름으로 하는 호를 각각 그리고 그 교점을 점 C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두 원어의 교점 C에서 선분 AC, BC를 그리고 세 점 ABC를 연결하면 정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투상법의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상법이란 물체의 형상, 크기, 위치 등을 일정한 법칙에 따라 평면 위에 투영된 모습을 그려 표시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투상도의 선정은 정면도는 대상물의 모양이나 특징을 가장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고, 정면도만으로 그 물체의 형상을 이해될 경우 다른 투상도는 따로 그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제3각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각법은 대상물의 제3면각의 안쪽에 두고 투상하는 방법으로 눈, 투상면, 물체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1각법은 대상물의 제1면각을 안쪽에 두고 투상하는 방법으로 눈, 물체, 투상면 순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단면도의 종류와 도형 그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도의 종류에는 전단면도는 물체의 중심선에 따라 전체를 반으로 절단하여 표시한 단면도를 말합니다. 한쪽 단면도는 물체의 중심선에 따라 대칭인 물체의 4분의 1만을 잘라 내어 해당 부분을 표시한 단면도를 말합니다. 부분 단면도는 필요한 부분만을 절단하여 단면으로 표시한 단면도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로 도형의 생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도형의 생략으로는 물체의 도형이 대칭인 경우에는 대칭의 한쪽을 생략할 수 있으며, 반복 도형의 생략은 같은 크기의 모양이 반복되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전부를 그리지 않고 일부만 생략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긴 물체의 중간 부분 생략은 축과 같이 물체가 긴 경우 중간 부분을 절단하여 도시할 수 있고, 경계는 파단선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축측 투상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각 투상도는 물체의 정면, 평면, 측면을 하나의 투상도에서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그린 투상법으로 직각 좌표계의 세 좌표축이 서로 120도를 이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둔각 두상도는 수평선과 두 개의 축선이 이루는 각이 서로 다르게 그린 것으로 수평각과 이루는 각은 30도, 45도, 60도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 30도, 45도, 60도는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운 특수각의 원리하고도 부합이 됩니다. 자, 8번째로 사투상도와 투시투상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투상도는 물체의 정면을 실제 취수로 그리고 한쪽으로 경사지게 투상하여 입체적으로 나타낸 투상도를 말합니다. 사투상도의 경사각은 30도, 45도, 60도입니다. 투시투상도는 기본 요소로 눈의 위치, 대상물 거리를 말하고 종류로는 1점 투시투상도, 2점 투시투상도, 3점 투시투상도가 있겠습니다. 자, 전개도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도란 입체의 표면을 평면 위에 펼쳐 그린 도면으로 전개도를 그리는 방법은 1단계 물체의 정투상도를 제3각법으로 그린 뒤 2단계 정투상도에서 각 모서리선의 실제 길이를 정확하게 잡고 3단계 물체의 각면을 펼쳐 그려 나간 다음 이때 꺾어서 접히는 부분을 가는 2점째 선으로 그립니다. 마지막으로 외형선을 굵게 그어 전개도를 완성시키는 것이 전개도 그리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종류로는 평행선을 이용한 전개도법, 방사선을 이용한 전개도법, 삼각형을 이용한 전개도법이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사선법을 이용한 전개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삼각형 뿔을 이런 식으로 평면도를 펼쳐서 이렇게 우선 정면도를 이렇게 그리면 자, 삼각형과 원이 이렇게 정면도, 평면도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이 삼각형을 이렇게 쭉 각도를 펼치면 자, 이렇게 호 모양으로 이렇게 되죠. 이제 이 길이 L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펼치면 이렇게 되고 자, 이거를 돌돌 말으면 이렇게 입체도 모양으로 삼각뿔이 됩니다. 이 삼각뿔이 될 때 이렇게 전개도를 그릴 때는 일정한 간격으로 36도 기준으로 10등분을 하면 총 360도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방사선법을 활용하여 여러분들이 삼각형 뿔의 전개도를 이렇게 평면도, 정면도로 제작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월 4주차 1학년 기초제도 온라인 1차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업을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 2차시 수업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